김 회장은 창밖으로 내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이제 온전히 가족을 위한 것이 되었죠. 변호사로서의 화려했던 경력, 수많은 승소, 그리고 그 결과로 마련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김 회장의 눈에는 자신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곧 도착한대요. 김 여사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락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식사 준비를 잘해주게. 현관벨 소리가 울리고 민호와 수진이 들어왔어요. 민호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항상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죠. 반면 수지는 세련된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먼저 인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따뜻한 미소로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오느라 고생했어. 식사 준비 다 됐으니 손 씻고 와서 앉으렴.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 여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죠.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등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에서 가족에 대한 김 여사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떠냐? 김 회장이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다니고 있어요. 지난주에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더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항상 준비가 반이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아버님은 역시 대단하세요. 변호사로서 그렇게 많은 승소를 거두셨으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마련하셨잖아요. 요즘 강남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 중에 비슷한 평수 산 사람이 있는데 지금 시세가 10억이 넘는다던데요. 순간 식탁 위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며느리의 말에 담긴 의도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수진아, 이번에 새로 산 옷이 정말 예쁘구나. 어디서 샀니? 저녁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대화가 오갔지만 김 회장과 수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호는 그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 채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회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너희를 부른 거다. 모두의 시선이 김 회장에게 집중됐어요. 그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퇴 후에 많은 생각을 했다. 김 회장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에 대해서 말이야. 그래서 결정했다. 수진의 눈빛이 은근히 빛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파트를 민호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김 회장이 서류를 민호 쪽으로 밀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마쳤다. 이것은 그 증명 서류야. 민호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수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은 실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축하한다, 민호야.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김 회장은 수진의 반응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김 여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속 발표가 가져올 파장을 예감한 듯 했어요. 하지만 김 여사는 항상 그랬듯이 가족의 화합을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디저트 먹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민호가 좋아하는 수정과를 준비했어요. 김 여사가 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과 민호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녀의 계획이, 그녀의 야망이 위태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아파트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와 함께 그의 마음에도 어둠이 깃들었죠.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그녀의 하이힐이 마루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맞아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재산 분할도 요구할 거고요.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배신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민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부터 당신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변호사로서 성공한 시아버지,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다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당신 명의로 넘어갔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네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수진이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럼 우리 사이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야? 거짓까진 아니에요. 연기였달까? 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감정적으로 될 필요 없어요. 비즈니스처럼 생각해요. 당신은 아파트를 갖고 나는 그 가치의 절반을 현금으로 받아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만남, 프로포즈, 결혼식. 모든 순간이 이제는 거짓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너를 의심했어.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요? 그 영리한 노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재산만 보고 접근했다고. 하지만 난 믿지 않았어. 내가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차를 밟아요. 내일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민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어요. 문을 닫기 전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의 집. 김 회장은 민호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법률 서적들이 가득한 서재는 마치 김 회장의 과거를 보존하는 박물관 같았어요. 그는 책장에서 몇 권의 책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김 여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재문을 열었어요. 김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야. 수진이 민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 재산 분할을 노리고 있지.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불쌍한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퇴했다고 내 법률 지식이 녹슬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군. 김 여사는 남편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법정에서 승리를 앞둔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설마 직접 나서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직접 민호를 변호할 거야.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은퇴는 잠시 미뤄도 좋아. 그날 오후 민호가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곤해 보였어요. 김 여사는 아들을 보자마자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 괜찮니?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수진이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니. 김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민호야, 이리 와서 앉아라. 할 얘기가 많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어요. 수진의 과거를 조사해봤다. 그녀는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 적이 있어. 부유한 남자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행동들 말이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반격할 거다.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녀를 재산을 노린 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야.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기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지. 결혼을 재산 취득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충분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내가 30년 넘게 변호사로 일했다는 걸 잊었나? 이런 사건은 내 전문 분야였어. 김 여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당신은 이미 은퇴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가족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과 우리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법정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어.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모르겠어요. 수진이 저를 배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김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호야, 때로는 강하게 맞서야 할 때가 있다. 수진은 우리 가족의 약점을 노렸어. 만약 우리가 지금 물러선다면 그녀는 앞으로도 비슷한 행동을 계속할 거야.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 민호의 눈에서 결단의 빛이 서서히 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보는 전투적인 미소였어요.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하자. 증거 수집, 증인 확보, 모든 것을 철저히 해야 해. 법정은 전쟁터와 같으니까. 아침 햇살이 서재의 두꺼운 법률 서적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오랜만에 꺼낸 검은색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의 외모를 변화시켰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날카롭고 집요한 법정의 포식자와 같은 눈빛이었죠. 오랜만에 양복을 입으니 어떤가? 김 여사가 서재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군. 변호사 가운이 그리워질 정도야. 김 여사는 남편의 넥타이를 살짝 고쳐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어제 수진 측 변호사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는 통보를 받았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도 이제 움직여야 해. 김 회장의 서재 책상 위에는 수진에 관한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들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과거 행적, 재정 상태, 그리고 결혼 전 그녀의 행동 패턴까지 모두 문서화되어 있었죠. 여보, 이건 김 여사가 책상 위 서류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사건을 맡았을 때의 습관이야.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 거지. 김 회장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날 오후 김 회장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법조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퇴했지만 그의 인맥은 여전히 강력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존경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정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김정환입니다. 김 회장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한편 수진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박태주는 30대 중반의 젊고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그는 수진의 이혼 사건이 꽤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 씨의 재산 상태를 봤을 때 분할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치가 상당하니까요. 박 변호사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아버지가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가능한 일인가요? 박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어요. 김 회장님 말씀이세요? 물론 그분이 유명한 변호사였지만 이미 은퇴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기 혐의라니 너무 무리한 주장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김 회장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판단력을 지켜봐 왔어요. 그가 쉽게 물러설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다음 날 김 회장은 지방법원에 수진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결혼을 통한 재산 사기였어요. 그는 수진이 처음부터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민호의 휴대폰으로 수진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를 사기꾼으로 고소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야. 처음부터 우리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잖아. 그건 당신이 증명할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수진이 소리쳤어요. 내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다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상처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 넌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거야.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은 서류에 몰두해 있었어요. 아버지,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예상대로군. 그녀가 뭐라고 하던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간다고 했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버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민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 바로 철저한 준비와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지. 수진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비슷한 패턴이 있더군. 그녀는 이전에도 부유한 가문의 아들들에게 접근했었어. 다음 날 법원 접수실. 김 회장은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그가 법원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했어요. 변호사들과 법원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한 젊은 변호사가 말했어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생겨서 잠시 복귀했네. 가족을 위한 일이야. 그때 복도 끝에서 수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의 아버님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사기 사건이라는 걸 명심하게. 수진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김 회장님, 이런 과도한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는 게 어떨까요? 김 회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님,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때 내 주장이 과도한지 아닌지 판단하시죠.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자신의 오래된 법조계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들은 김 회장의 서재에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은퇴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모두 김 회장의 전략에 조언을 제공했어요. 정한, 내 전략은 좋지만 증거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구나.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자네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수진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언자를 더 찾아야 해. 모임이 끝나고 김 여사는 남편의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쉬세요. 너무 무리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곧 첫 번째 공판이 열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단순히 재산 때문만은 아니죠? 김 여사가 물었어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노린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 특히 우리 아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협한 사람은 말이야. 김 여사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어요. 알아요. 당신은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요. 첫 번째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 주차장에 김 회장의 차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김 회장은 오랜만에 입은 정장을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철저히 준비한 변론 자료가 들어 있었고 서류 가방에는 수진의 과거를 증명할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준비됐니? 김 회장이 옆자리에 앉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하지만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법정은 원래 그런 곳이야. 30년 넘게 법정에 섰지만 나도 매번 떨렸다네. 김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긴장감을 이용하는 거지. 그게 우리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니까. 두 사람이 법원 건물로 향하는데 반대편에서 수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수진은 평소와 달리 차분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액세서리와 화장은 사라지고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변신처럼 보였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잠시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수진의 시선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김 회장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방청객들이 김 회장을 알아보고 작게 속삭였어요. 저분이 유명한 김정환 변호사 아닌가? 은퇴했다고 들었는데 다시 법정에 선 모양이군. 등의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수진 측 변호사인 박태준이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입니다. 피고인 한수진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원고 측은 이를 사기라는 형사적 문제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김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제 아들 김민호의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명확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재산 사기 사건입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수진은 결혼 전부터 원고의 가족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 회장은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것은 수진이 결혼 전 다른 부유한 가문의 아들들에게 접근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사진, 증인 진술서, 그리고 그녀의 과거 행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었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피고인이 3명의 다른 부유한 가문 아들들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결혼 직전의 관계가 끝났지만 그녀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변호사를 바라보았어요. 박 변호사도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섰어요. 이 증거들은 현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의 과거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일을 기각합니다. 증거의 연관성이 인정됩니다. 계속하십시오, 김 변호사님. 김 회장은 두 번째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것은 수진이 민호와 결혼한 직후부터 김 회장의 재산 상태를 조사했던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찾아본 부동산 정보, 금융 자료, 검색 기록 등이 담겨 있었어요. 피고인은 결혼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제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사랑보다는 우리 가족의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수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급하게 속삭였지만 박 변호사도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것은 수진이 민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했던 말을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라는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은 순간 침묵에 빠졌어요. 재판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님,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증거들은 피고인의 의도가 처음부터 사기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이제 그 계획이 무산되자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첫 번째 공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기자들이 김 회장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김 회장님, 은퇴 후 다시 법정에 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번 사건에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등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김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들을 위해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법정은 진실이 밝혀지는 곳이죠. 저는 그 진실을 믿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의 집. 김 여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남편과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김 여사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재판은 잘 진행됐나요?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어.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효과적이었어.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김 여사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고생 많았어요. 따뜻한 식사 준비해 놨으니 먼저 씻고 오세요. 식사 중 김 회장은 다음 공판 준비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시작에 불과해. 수진 측에서도 분명 반격해 올 테니 우리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에 대한 뭔가를 찾으려 할 것 같아요. 혹시 문제될 만한 건 없나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지. 나도 실수한 적 있고 논란이 될 만한 일도 있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이미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야. 김 여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혹시... 김 회장은 아내의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은 우리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해. 그날 밤 김 회장은 서재에서 오랜 시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과거 자신이 맡았던 사건들의 기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특히 한 파일에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그가 변호했던 논란이 많았던 사건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수진이 이걸 찾아낸다면. 김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준비되어 있지. 한편 수진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격분한 상태로 박 변호사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증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신은 모든 게 준비됐다고 했잖아요. 박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이 은퇴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무시했다는 거군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이대로 패배할 수는 없어요. 박 변호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김 회장님의 과거를 파헤치는 거죠. 그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닐 테니까요. 수진의 눈이 갑자기 빛났어요. 그래요, 그거죠. 김 회장도 분명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해요. 그렇게 첫 번째 법정 대결에서 김 회장의 승리로 끝났지만 수진의 반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도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법정 공방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 날이 밝았고 법원 복도는 이미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김 회장의 복귀는 법조계의 작은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설적인 변호사의 활약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민호와 함께 법정으로 향하며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어요. 오늘은 수진 측에서 반격해 올 거야. 아마도 내 과거를 들춰낼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이 뭔가 찾아냈다면. 걱정 마. 김 회장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모든 상황은 예측했고 대비책도 마련해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내 신호를 기다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수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전과 달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변호사 박태준도 여러 서류를 정리하며 준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이번에는 수진 측이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공판에서 원고 측은 저희 의뢰인의 과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김 회장님의 과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 회장에게 향했지만 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15년 전 김정한 변호사는 대형 재벌 그룹의 비리를 변호하면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당시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로 그리고 김 변호사의 인맥 덕분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김 회장은 미동도 없이 상대의 발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김 회장의 과거 사건들을 언급하며 그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분이 사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누가 진짜 사기꾼인지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발언이 끝나고 김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은 숨죽인 채 그의 반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김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대 측이 언급한 사건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은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비리를 변호했고 증거 조작 의혹도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고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의연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변호사 생활을 다시 생각했고 많은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변호했던 모든 약자들, 제가 기부했던 모든 재산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의 삶으로 자신을 변호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저는 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진실입니다.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과 의연한 태도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신의 변호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전략이 오히려 김 회장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두 분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많은 기자들이 김 회장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김 회장님, 과거 실수를 인정하셨는데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의뢰인이 아들이라 더 부담되지는 않으신가요? 김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판단은 재판부에 맡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과 민호는 김 여사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했어요. 김 여사는 TV에서 법정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김 여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김 회장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런 약점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래야 내 반응이 자연스러웠을 테니까.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법정에서는 진실된 감정이 중요하단다. 내가 미리 알았다면 그 순간 표정이 부자연스러웠을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조하게 박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우위를 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김 회장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됐잖아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 회장님이 자신의 약점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셨어요. 법조계에서는 유명한 전략이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구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대로 지면 저는 모든 걸 잃게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 씨에게 직접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분은 아직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김 회장님의 약점은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음 날 수지는 민호가 일하는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 민호가 건물을 나오는 것을 보고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무슨 일이야?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수진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사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민호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 수진이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새해 동안의 모든 순간이 연기였다고 생각해?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수진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 우리가 합의하길 바라. 수진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법정 싸움을 계속하면 우리 모두 상처만 커질 뿐이야. 내 아버지도 과거의 일이 더 알려지길 원치 않을 거고.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어요. 생각해 볼게.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버지와 상의해야 해.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민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카페 구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님, 예상대로 수진 씨가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지금 대화 중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잘했네. 계속 지켜보게.
그리고 민호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연락해주게. 민호는 카페에서 나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는 그의 마음에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녀의 말투, 표정, 그리고 눈빛은 모두 그가 사랑했던 수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배신과 거짓말도 함께 기억났죠. 아파트에 도착한 민호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문을 열자 김 회장이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수진을 만났다며.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잊었나? 난 변호사였어. 김 회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증거와 정보를 확보하는 법을 알지.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김 회장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민호야, 수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구나.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합의하자고요. 법정 싸움을 그만두고 서로 상처 입기 전에 정리하자고. 그리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김 회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우리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버지,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민호야,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정의의 문제야. 수지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했어. 그녀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하지만 저희 모두 상처받고 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잠시 아픔이 있더라도 정의는 세워져야 해. 그게 내가 평생 변호사로 살면서 배운 거야. 내가 지금 수진의 말에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일찍 일어나 마지막 공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모든 증거와 변론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김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오늘로 끝낼 거야. 민호는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어. 어제 많이 힘들어 했거든. 김 회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 우리 아들은 강해.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질 거야. 김 여사는 남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당신도 참 항상 가족을 위해 싸우는군요. 그게 내 역할이니까. 김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아들을 지켜보다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 중이니? 아버지, 수진이 정말 처음부터 계획한 걸까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진심은 없었을까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선택한 행동이야.
행동이 진심을 보여주는 법이지. 법원에 도착하자 많은 기자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판이라는 소식이 알려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김 회장과 민호는 묵묵히 기자들 사이를 지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수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은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민호는 표정을 굳힌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의 마지막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법정을 둘러보며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 회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한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걸으며 계속 말했어요. 피고인 한수진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재산을 노리고 거짓된 사랑을 보였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법정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신뢰와 사랑을 이용한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의 의도가 명백함을 보여드렸습니다. 김 회장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판결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김 회장의 발언이 끝나고 수진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변호사의 팔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인 후 직접 일어선 것입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진이 요청했어요.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합니다. 수진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체념한 듯한 또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장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고 김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을 주시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진이 천천히 말했어요. 민호 씨에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그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법정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민호 씨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도 점점 감정이 생겼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한 계획을 멈출 용기가 없었고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민호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상처받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줬는데 저는 그 마음을 배신했어요. 그녀는 다시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모든 책임을 인정합니다. 민호 씨와 김 회장님께 끼친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고 민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 측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김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자백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 명확해졌습니다. 저희는 엄중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정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휴정 시간, 법원 복도에서 김 회장과 민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왜 갑자기 자백한 걸까요? 민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패배를 직감했기 때문일 거야. 자백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판결을 가볍게 받으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김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기억해.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있는 것은 다른 문제야. 법정은 재개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모든 시선이 판사에게 향했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김 회장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반면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계획적인 재산 사기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는 잠시 법정을 둘러본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 한수진은 원고 김민호와의 결혼이 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행위였음이 증거와 자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하며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고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판사는 손을 들어 법정을 진정시켰어요.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원고 측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변호사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많은 기자들이 김 회장과 민호에게 몰려들었어요. 김 회장님, 승소 소감이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요? 민호 씨, 수진 씨의 자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의가 바로 선 것뿐입니다. 더 이상의 코멘트는 삼가겠습니다. 법원 주차장에서 민호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 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수지는 희미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민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민호야. 김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해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감정이 교차했지만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조용히 불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김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지. 내가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 믿는다.
집에 도착하자 김 여사가 현관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여보. 김 회장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다 잘 됐구나, 민호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김 여사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가족이 함께 차를 마시며 김 회장은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자백했다니 놀랍네요. 김 여사가 말했어요.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김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알겠어?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법이니까. 어쩌면 정말 후회했을 수도 있고 단순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지. 어머니, 민호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나요? 마치 체스 게임처럼 모든 수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의 특기잖니. 법정에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중요한 사건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어. 김 회장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그저 경험일 뿐이야. 사람의 행동 패턴은 예측 가능하거든. 수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전략을 취할지 미리 생각해 두었을 뿐이야. 그래도 수진의 자백은 예상 못하셨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가능성 중 하나로 생각했었다. 패배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종종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건 수진만 알 수 있는 일이지. 저녁이 되고 김 여사는 오랜만에 풍성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의 승소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식탁 위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 송이버섯 볶음, 전복죽 등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편안하게 식사하는 것 같네요. 김 여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회사를 휴직하고 여행을 떠날 생각이라고 했고, 김 회장은 다시 은퇴 생활로 돌아가 골프와 독서를 즐길 계획이라고 했어요. 민호야, 어디로 여행 갈 생각이니?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정확히 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멀리 떠나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김 회장이 오래된 와인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특별한 날에 마시려고 아껴둔 건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 같구나. 와인을 따르며 김 회장이 말했어요. 민호야,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니? 민호는 와인 잔을 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김 회장이 말했어요.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야. 정의는 스스로 찾아오지 않아. 우리가 직접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거지. 김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싸움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제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김 회장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그럼요. 이제 은퇴한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갈 테니 걱정 말게.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아직 완전히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진과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자백, 그리고 법정을 나서며 마주친 눈빛.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수진의 연락처가 아직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한편 김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법정에서의 승리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승리의 짜릿함, 그리고 아들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그를 채웠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가 젊은 시절 첫 사건에서 승리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열정과 자신감이 오늘 다시 한번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김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완벽한 승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씁쓸함도 느껴졌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김 회장의 집.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아침 공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고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김 여사가 베란다로 나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좋아. 김 회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군. 민호는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아직 자고 있어. 어제 여행 준비로 늦게 잤던 것 같아. 민호는 내일 유럽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여행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김 회장과 김 여사는 아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김 여사가 갑자기 말했어요. 평생 한 번도 중요한 싸움에서 진 적이 없으니까요. 김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진 싸움도 많았어. 단지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싸웠을 뿐이지. 김 여사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주름 속에 여전히 강인한 의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은퇴 후에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줄은 몰랐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김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민호가 식탁에 합류했어요. 그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선명해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여행 준비는 다 됐니?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갈 계획이니? 김 여사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런던부터 시작해서 파리, 로마 순으로 갈 예정이에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여행하려고요.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때로는 계획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식사를 마친 후 김 회장은 서재로 향했어요. 그는 오랜만에 법률 서적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책들은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들어오렴. 김 회장이 대답했어요. 민호는 서재로 들어와 아버지가 정리하는 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정리하시는 건가요? 그래.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하려고. 김 회장이 대답했어요. 젊은 변호사들에게 기부할 생각이야. 민호는 책장 앞에 서서 아버지의 커리어를 담은 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이 책들 속에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김 회장은 책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뭐니? 수진이 진짜로 저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아직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계산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진심이 생겼을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선택한 행동이죠. 민호가 아버지의 말을 이었어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결국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정의하는 법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너도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김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해질 거야. 그날 오후 민호는 마지막 여행 준비를 마쳤어요.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진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은 이미 모두 정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김 회장과 김 여사는 민호의 여행을 축하하는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과 함께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민호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회장은 은퇴 후의 계획들을, 김 여사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 계획을, 민호는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과 김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지원하려고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아버지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순간 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법이란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버지가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어요. 그는 급히 와인 잔을 들어 감정을 감추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야. 변호사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하다. 알고 있어요. 민호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삶을 살고 싶어요. 김 여사는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군요.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가족 앨범을 펼쳤어요. 민호가 어릴 적 사진부터 대학 졸업 사진까지 추억의 시간들이 앨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 김 여사가 민호의 5살 때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때 너는 아버지처럼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었지.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 장난감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정의의 망치라고 부르곤 했지.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그냥 아이의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다니. 민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릴 적부터 그의 DNA에는 정의를 향한 열망이 새겨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가고 민호는 내일의 여행을 위해 일찍 자리에 들었어요. 김 회장과 김 여사는 거실에 남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변호사가 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김 여사가 물었어요.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군.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 변호사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잘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김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마.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호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회장과 김 여사는 아들의 여행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고 체크인을 마친 후 세 사람은 출국장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들, 좋은 여행 되길 바란다. 김 회장이 민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김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 걱정 마세요. 한 달 금방 지나갈 거예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돌아오면 법학 전문 대학원 준비 시작할게요. 아버지, 그때 많이 도와주세요. 김 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마.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민호는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 회장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부심,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사랑이었어요. 김 여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괜찮아. 우리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두 사람은 천천히 공항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김 회장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공항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아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민호야, 내 앞길에 행복과 정의가 함께하길.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자신의 서재로 향했어요. 그는 책장에서 오래된 판사 망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첫 번째 중요한 사건에서 승소했을 때 선배 변호사에게 받은 선물이었어요. 김 회장은 망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걸 민호에게 물려줄 때가 왔군.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무는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창가에 서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평화로움과 함께 완성된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느리게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그의 오랜 신념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아들에게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김 회장은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